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개발 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18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 청년의 날을 기념해 2020 대구 청년 주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비대면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2020 전통시장 생생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남구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나라사랑시 공모전 작품 접수를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구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 지역 개발 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전에 대구 서남무권 균형 발전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과 주변 개발 구상안을 담은 연구 용역을 8월 말에 착수해 시민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착수 보고에서는 교통과 도시계획, 관광문화, 지역경제, 주거, 도시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와 주변 지역 현황 및 주변 여건 분석, 공공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지역발전 사례 조사 결과와 지역 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원 TF단 자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시와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2020 대구 청년주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비대면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맞은 청년의 날은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이번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비대면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경상 감염기 일대 9개의 청년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 다뤄보는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인 청년 팝업존, 그리고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 응원 공간과 온라인 사전 이벤트인 청년 1939명 목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청년 문제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보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청년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21일부터 추석 전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상습, 무단 투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대청결 활동과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한 명절 쓰레기 감량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는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방역 상황과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거주지별 쓰레기 종류별로
배출 가능일을 지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청소 상황실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연휴 직후인 10월 5일부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기간 중 적재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청소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물 공급 차질로 인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생필품 12개, 개인 서비스 요금 5개를 포함한 총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 표시 이행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농산물을 확대 방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도 농협 임시 판매장 17개소와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한 홍보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와 더불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2020 전통시장 생생톡톡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 있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시대 지역 전통시장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 작품을 선보이면 됩니다. 공모 접수는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품 접수는 1인 한 점에 안하며 심사 기준은 창의성, 논리적 타당성, 효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한 후 11월 6일 홈페이지 및 수상자 개별 통보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나라사랑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립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나라사랑 호국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해 운문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후 1인 한 작품을 남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응모를 원칙으로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시제 부합성, 내용, 창작성, 완성도, 맞춤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등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1명에게는 2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15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5만원, 입선 7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중 개별 통지 및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호국의 명산 앞산에 전시됩니다. 나라사랑시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월광 수변공원의 천연기념물 수달가족의 보금자리 소식입니다. 월광 수변공원 도원지에 8일 생후 6주 정도의 아기 수달이 발견되면서 수달가족 1호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도원지에 수달이 최초 발견된 이후 달서구는 꾸준한 보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 수달의 보금자리와 먹이활동 공간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인근 지역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환경부에 공모해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타 개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서식하게끔 안전보금자리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주민이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은 물론 명품 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힘든 코로나19 시대 달성군 현풍의 아파트 단지에서 불어온 훈풍 소식입니다. 최근 헌혈자가 급감, 혈액 보유량이 감소해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현풍업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헌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는 지난달 14일 일동 미라주 더파크 입주민들이 진행했고 9일엔 제일풍경채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행사는 감염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한편 현풍, 육아 등 테크노폴리스 지역 아파트는 평소에도 아파트와 주민 간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돈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 도림초등학교의 걸숲으로 떠나는 힐링 소식입니다. 해마다 특색이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학년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도림초등학교는 올해 9월 학급별로 걸숲으로 떠나는 힐링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서 명언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누구와 책을 볼 때 가장 재밌는지, 특히 책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북돋우고 책과 가까이 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은희 교장은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북돋우면서 심리적 방역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활기찬 도서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두류삼동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7일 코로나19로 힘든 간내 어르신 30명에게 뼈 튼튼 건강키트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 나눔은 거리두기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나눔은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고 추석 명절 자녀들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두류 3동에서 추진하는 추석 명절 나눔 사업입니다. 이번 나눔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뼈 튼튼 건강키트를 관내 어르신 30명에게 지원하며 건강키트에는 고칼슘 두유, 건강파스, 손소독제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두류삼동 공무원 봉사단도 함께 참여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효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두류 삼동장은 이번 사업은 간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류 삼동만에 특화된 사업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맞춤형 복지 사업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청소년 시설 휴관 연장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달성군 청소년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참여 청소년 70명에게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1,200만여 원 정도의 마스크 및 간편식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사 대용으로 용이한 간편식과 간식을 다양하게 구성해 각 가정에 우편 배송으로 전달했으며 학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상담과 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받은 청소년 및 학부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과 후 아카데미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건강 상태 파악 및 학습 지도 등을 꾸준히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달성 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격려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었지만 가을철 등산객들도 증가하여 산행 중 높아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염두에 두고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농산에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실시하는 인명구조훈련은 코로나19 대응 종합행동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 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진행은 개인 안전 교육 실시, 추락 실종 등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숙지, 들 것을 사용한 가상 요구 조자 이송 훈련,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강구 등 토론식 훈련 순이며 인명구조 기술 연마 및 숙달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시했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9월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을철 등산 인구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산악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은 등산 시 개인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두 종류의 소방시설을 일컫는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지역 방송 및 신문 등을 활용한 언론 홍보, 지하철 역사,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대형 전간판 문구 송출, SNS 등 온라인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나섭니다. 강서 소방서 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고향집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번 추석엔 이동은 자제하고 가족에게 따스한 전화 한 통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 아직도 많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적색 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운전 가능,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차량과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